안녕하세요, 진앙클 여러분. 저는 진기호 멘토 레시피 팩토리의 박 편집주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진앙클 활동, 본격적으로 진기호 레시피를 따라하기에 앞서서 알아두시면 아주 유용한 성공 확률이 확 높아지는 기본 가이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 편집한 영상이 아니에요. 음성 설명이 많으니까 볼륨을 꼭 업하고 들으세요. 자, 오늘 알려드릴 첫 번째, 레시피를 실패 없이 따라하는 요령. 모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계량이라든지 불세기, 조리시간, 상태 확인.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야 할 4가지. 그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요령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간단한 조리 기초 알려드립니다. 칼 잡는 법부터 양념 다지는 거, 기본 양념, 국물 맛, 인분수 늘리기 알아두셔야 될 포인트들만 꼭꼭 집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으로 저희 이제 계량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진짜 기본 요리책 13쪽에 계량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보통 여기 진짜 기본 요리책에서 쓰는 계량 도구는 이렇게 계량 컵, 그 다음에 계량 스푼이 있습니다. 계량 컵, 계량 스푼. 보통 계량 컵, 계량 스푼을 사러 가면 이렇게 된 것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된 것들. 사실 서양에서 계량 스푼을 사러 가면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모양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진짜 기본 요리책에서 추천하는, 그 다음에 또 마트나 이런 데서 사러 가시면 많이 만날 수 있는 계량 스푼이 요런 모양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차이는 왜 생겼냐면, 서양 요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처럼 이런 된장, 이런 장류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이렇게 떠가지고 흘려도 상관없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장류는 뻑뻑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이걸 파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깊어서. 그렇잖아요. 요거는 되게 깊고 요거는 얕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숟가락 같은 용량이지만 우리나라 숟가락 모양으로 만든 계량 스푼이 나와서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지금 마트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그 집에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아서 저희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장류든 뭐든 무조건 뜨시면 이렇게 그 계량도 정확하게 되고 사용도 편하고 뭐 음식도 이렇게 같이 저을 수도 있고 해서 이 계량 스푼을 추천해서 책에도 그렇게 계량 스푼을 지금 소개를 해놨고요. 자, 이 계량 스푼은 그래서 요거는 서양에서 많이 쓰는 계량 스푼, 이거는 지금 한식에서 진짜 기본 요리책에서 쓰는 계량 스푼. 그래서 이 계량 스푼은 저희 숟가락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실제 계량 스푼이 숟가락보다 조금 더 용량이 커요. 용량이 크기 때문에 숟가락으로 계량을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고, 그 숟가락은 또 숟가락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가급적 계량 스푼을 쓰실 거를 권합니다. 자, 계량 스푼은 이렇게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요. 그쵸? 요게 큰 술, 요게 작은 술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큰 술은 보통 테이블 스푼이라고 불러요. 요거는 티스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거는 15ml, 15cc, 요거는 3분의 1인 5ml, 5cc를 의미해요. 그리고 요거 컵도 많이 등장하잖아요. 컵은 보통 200ml, 200cc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무게랑 부피는 달라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밀가루를 한 큰술 떴을 때랑 묵직한 된장을 한 큰술 떴을 때 당연히 밀가루는 똑같은 한 큰술이지만 저울에 재보면 훨씬 더 가볍죠. 된장은 무겁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 한 큰술 15cc라고 했을 때 15g은 아니라는 거. 대부분 15g이기는 한데 그렇게 아주 가벼운 밀가루나 아주 무거운 장류 같은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계량 스푼, 계량 컵. 계량하실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누가 계량해도 똑같은 양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뜨신 다음에 위에를 평평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이게 제가 여기.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 요리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이렇게 3종 세트를 알려드리긴 했어요. 초보들에게. 자, 이렇게 떠서 이렇게 깎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큰술. 옆으로 보시면 납작, 납작. 그렇게 해서 이렇게가 한 큰술입니다. 자, 액체 같은 경우에는 잘 보이시죠? 평평하게 세워놓고 찰랑찰랑할 때까지 이렇게 계량하시면 돼요. 오, 한 장. 자, 가루, 장류, 그 다음에 액체 모두 여기에다가 찰랑찰랑. 그리고 위에는 평평하게. 액체는 뭐 알아서 가라앉으니까 예, 그렇게 계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량에 몇 가지 요령들이 있는데 위에를 평평하게 피는 게 아까 요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 장류 이런 것들은 끈적끈적 해가지고 평평하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각통에다가 주로 많이 담아놔요. 그래서 이렇게 벽을 타요. 깎지 않아도. 그 다음에 오차가 없게끔 아까 준비한 이런 작은 알뜰 주걱으로 이렇게 떠줍니다. 그러면은 깔끔하게 되죠. 자, 만약에 이런 장류는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마요네즈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것도 또 해가지고 막 깎아내고 하면은 불편하니까 자, 이렇게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채우듯이 이렇게 해서 채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져요. 가장자리부터 이렇게. 그러면은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량할 수가 있다. 네, 참 쉽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량하시면 되고요. 자, 이게 계량의 어떤 요령. 근데 이제 가끔 그런 것들 많이 물어보세요. 2분의 1 작은 술은 어떻게 계량해요?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2분의 1 작은 술을 계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좀 닦아야 되겠죠? 좀 닦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제 계량을 계속하면 굳이 막 깎거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감이 오는데요. 그 전까지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떠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제일 좋은 게 2분의 1이면 이렇게 1 작은 수를 한 다음에 반을 덜어내시는 거. 그게 더 정확해요.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대략 한 이 정도 이렇게 덜어내세요. 그러면 계량 오차가 적어요. 자, 다른 그 뭐 고춧가루나 다른 설탕이나 이런 거는 사실 상관없는데 가장 신경 써야 될 거는 소금이에요. 소금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어떻게 하느냐 그 계량 오차에 따라서 맛이 되게 짜고 달고 짜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금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량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계량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계량 중에서 아까 소금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소금을 보시면 제가 집에 있는 소금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책에는 그 꽃소금을 기준으로 썼어요. 꽃소금은 마트에 가서 보시면 가장 중간 크기의 소금이에요. 근데 이렇게 굵은 소금, 되게 굵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느다란 소금,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가느다란 소금, 이렇게 가느다란 소금은 이 숟가락에 담겼을 때 밀도 차이가 있어요. 밀도 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굵은 소금을 담았을 때랑 이 가는 소금을 담으면 당연히 더 촘촘하게 담길 거잖아요. 공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가는 소금으로 만약에 요리를 하신다. 우리는 구운 소금이나 죽염처럼 가는 소금을 쓰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책에 나와 있는 소금 양을 그대로 하시면 좀 짜요. 왜냐하면 밀도 없이 촘촘하게 그 계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소금의 양을 한 30% 정도 아니면 반 정도 줄여서 요리하신 다음에 나중에 맛을 보고 마지막에 더 추가로 소금 간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주 그 맛의 차이를 많이 내요. 그래서 저희 그 레시피 팩토리 독자 커뮤니티 Q&A 게시판에도 진기호 따라했는데 아니면 뭐 레시피 팩토리의 뭐 다른 책 기준 이 꽃소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책들의 레시피를 따라했는데 뭐 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꼭 여쭤보면 가는 소금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집에 있는 소금이 그냥 꽃소금이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가는 소금이다. 그러면 양을 반 아니면 반보다 조금 더 넣고 요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더 추가로 간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자, 아까 그 제가 그 계량하는 거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소금 1작은술이에요. 2분의 1 작은술 여기서 오히려 이렇게 덜어내세요. 그게 더 오차가 적다. 네, 막 붙었어요 지금. 네, 자 계량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이해되시죠? 계량은 다시 정리해드리면 계량은 무게가 아니라 부피다. 그리고 서양 계량 도구와 달리 우리나라는 숟가락을 개조한 이런 계량 도구를 많이 추천한다. 진기호에도 추천했고 하지만 우리나라 숟가락에 비해서 숟가락은 저런 계량 도구보다 큰 술 기준으로 할 때 조금 작으니까 조금 더 많이 떠야 되거든요. 한 큰술 넣고 3분의 1 정도 더 넣고 해야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계량 스푼 쓰셔라 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계량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불세기를 말씀드릴게요. 불세기는 책 15쪽에 나와 있어요. 자, 음식에 있어서 불세기를 잘 조정하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데 왜냐면 팬이 충분히 달궈지지 않은 상태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 음식이 물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속까지 뭐 잘 안 익는다거나 조리의 시간에 오차가 있다거나 그런 그 음식의 결과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책에서 보고 불세기를 정확하게 맞춰주세요. 근데 예전에는 불세기가 3단계 그 가스레인지가 뭐 약한 불, 중간 불, 센 불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거의 비슷하게 이 팬과 이 불 화구 사이의 이 높이 이게 비슷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덕션도 있고 너무너무 다른 그 환경들을 조리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오차가 좀 날 수 있어서 책에 나온 대로 불을 조정하실 때는 약한 불은 한 1cm 정도 마지막 불꽃과 냄비가 한 1cm 정도 차이가 나게 그 다음에 중간 불은 한 0.5cm 다을락말락하게 그러니까 거의 약간 중간 정도 닿으면 거의 중간 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센 불은 이제 바닥을 충분히 감싸는데 가끔 작은 냄비를 올릴 경우에 불길이 막 여기까지 넘쳐서 오잖아요. 그거는 센 불보다도 너무 센 불이라서 음식을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센 불은 여기 냄비에 바닥을 싹 감쌀 정도. 자, 제 손 보이시죠? 바닥을 싹 감쌀 정도. 요 정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은 팬이 충분히 달궈진 다음에 여기 그 진짜 기본 요리책 레시피를 봐도 달군 팬에 재료를 넣으라고 돼 있어요. 팬이 다 충분히 달궈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이렇게 손을 올리면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면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집은 인덕션이라서 이게 충분히 달궈졌는지 잘 감이 안 오시면 이렇게 물방울을 조금 떨어뜨려서 이 물방울이 쓱 사라지기 시작할 때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때는 음식을 넣었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러면은 그거는 음식이 지금 팬이 덜 달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레시피에 보면 달군 팬에 뭐 재료를 넣고 어떻게 요리해라, 뭐 몇 분을 요리해라 라고 하면 달군
팬이 지금 덜 달궈진 상태에서 재료를 넣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대로 하면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칙 소리가 이제 음식에서 이제 보글보글 거품이 나고 소리가 칙 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시간을 재시면 실패가 없어요. 자, 팬 달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을 올려서 충분히 열이 올라왔나 느낀다. 그 다음에 물을 뿌려서 물이 없어지면 팬이 달궈졌다 생각하고 재료를 넣는다. 근데 재료를 넣는데 칙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칙 소리가 나면서부터 그 시간을 잰다. 그렇게 하면 오류가 별로 없어요. 자, 팬을 달굴 때는 가급적 처음에는 빨리 달궈야 되니까 센 불로 달구시고 그 다음에는 뭐 중간 불로 해라 약불로 해라 요리 레시피에 나와 있는 걸로 불을 줄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센 불은 여기가 팬을 불이 확 감싸고 있는 정도, 여기까지 올라오게 하게 되면 너무 강한 불이라 음식을 오히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길이 한 이렇게 싹 팬을 감싸는 정도, 아랫부분만. 그 다음에 다을랑말랑 중간불 1cm 정도 간격 약불,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그럼 불 세기를 맞췄으면 그 다음에 이제 레시피의 첫 번째 계량을 정확하게 했고 조리할 때 불을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 다음에는 신경 써야 될 게 조리 시간이에요. 자, 조리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저는 타이머를 주로 쓰고 있는데 타이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안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보면은 레시피에 뭐 1분 30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또 여러 가지 요리를 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타이머를 이용해요. 타이머를 구입하실 때는 일반 타이머 있잖아요. 여기 분하고 초 써 있어서 막 여러 번 눌러야 되는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숫자를 직접 세팅할 수 있는 게 좋아요. 1분 30초 하고 스타트. 1분 아니군요. 6분 30초.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번 누르면 0으로 세팅되고, 이런 숫자를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게 좋지 분하고 초로 돼 있어서 30초 되려면 30번 누르는 거 그거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이런 타이머 추천드려요. 자, 이제 지금 레시피에서 저희가 이렇게 불세기, 계량, 불세기, 조리 시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가끔 레시피에 보면 상태 확인이 있어요. 상태 확인은 뭐냐면 레시피가 여기 보시면 상태 확인 뭐 3에서 5분간 뭐 노릇해질 때까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그럼 맨 처음 3분까지는 사실 안 들여다 보셔도 돼요. 근데 3분에서 5분 사이에는 노릇해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요리하시란 뜻이에요. 그거는 집집마다 주방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상태를 확인하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기호 레시피 어떻게 따라 하시면 되냐면 총정리해드리면 정확하게 계량하세요. 계량 도구 이용해서. 그 다음에 양념은 이렇게 계량이 되어 있지만 계량 도구를 쓰면 되지만 만약에 뭐 오이 1개다, 양파 1개다, 당근 1개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마트에 가서 딱 장을 보실 때 가장 중간 사이즈를 사세요. 중간 사이즈를 사면 거의 기준에 맞아요.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거 말고 중간 사이즈, 당근도 그렇고 팔고 있는 중간 사이즈. 그리고 더 정확하게 계량하시려면 이렇게 전자저울 가지고 계량하시면 더 정확하게 요리가 돼요. 전자저울은 요즘에 젊은 분들은 번거롭지만 그래도 늘 했을 때마다 요리 실패하지 않게 하고 싶다고 많이들 쓰시더라고요.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재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가서 중간 크기를 고르셔도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딱 재료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불조리를 하게 되면 팬을 달군다. 센 불에서 달군 다음에 불 뜨거워졌는지 물방울이 날아갔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재료를 넣고, 자, 먼저 시간부터 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팬 달궈지고 재료 넣고 그 다음에 시간 조절하고 불을 줄이세요. 뭐 불을 줄이고 시간을 조절하셔도 돼요. 센 불에서 달군 다음에 재료 넣고 시간 딱 재면서 불 조절. 이렇게 되면 실패하지 않고 요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레시피 실패 없이 따라할 수 있는 요령, 지금 4가지 레시피 필수 요소 지키는 방법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자, 간단한 조리 기초. 자, 일단 칼 잡는 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칼 잡는 법은 저희 책에
역시 나와 있어요. 여기 17쪽.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칼은 처음에 요리를 시작하실 때 습관을 잘 들여야 돼요. 자, 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좋은 칼은 요 칼날에 이 쇠가 여기 끝까지 들어있어요. 그리고 칼의 무게중심은 여기예요. 그래서 칼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셰프들도 요리하시는 걸 보면 칼을 이렇게 뒤로 잡지 않아요. 그러면 팔목 되게 아파요. 조금만 해도. 다치기도 쉽고 최대한 앞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손가락 하나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 걸어서 보이세요? 이렇게 하고 요리해야 오랫동안 요리해도 안 아프고 힘도 잘 주어져요. 여기다 힘도 잘 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칼의 무게중심 여기 손잡이의 가장 끝 여기에다가 가장 힘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손가락을 이렇게 휘어 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이게 습관이 되면 뭐 괜찮아질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파요. 그리고 요리 많은 양의 뭔가 칼질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저도 대학 때 그 첫 조리 시간에도 교수님한테 배운 거이기도 하고 외국에 있는 요리학교에서도 첫 수업에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거. 저희가 여기 재료 써는 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사실 마늘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다진 마늘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늘 다지기 이렇게 눌러서 하는 것도 쓸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파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는 좀 다지는 요령을 알면 편해요. 자, 파를 필요한 만큼 다진다. 그러면 보시면은 여기 책에 보시면 파 5cm 정도 다지면은 5cm 정도 다지면 한 큰술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 사람들의 손가락 여기 끝이 2cm 정도 돼요. 그러면은 뭐 대략 이렇게 가늠해 가지고 요 정도 칼집 쭉 넣고 이렇게 칼집을 딱 넣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다지시면 편해요. 여기까지 계속 위에서 칼집 넣고 썰고 그러면 다진 파 아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좋죠? 네, 파 다지는 방법 쉽게 다지는 방법. 그래서 파 이렇게 한번 다져보세요. 쉽게 다질 수가 있어요. 파 다지는 거 되게 귀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다져 버릇하면 그 원하는 양만큼 딱딱 다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다지잖아요. 그 다음에는 또 보관해 놨다가 또 이렇게 5cm 한 큰술 해서 다지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기본 양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질문 진짜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본 양념. 자, 여기 지금 진짜 기본 요리 책에는 20쪽에 나와 있어요. 20쪽에. 자, 이제 양념에 대해서 기본 양념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이 책은 모두 꽃소금을 기준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꽃소금은 중간 크기의 소금. 근데 이렇게 굵은 소금, 가는 소금하고는 맛 차이가 좀 있으니 꽃소금으로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가는 소금 요즘 건강을 위해서 많이 쓰시니까 가는 소금을 쓰실 경우에는 양을 좀 줄여서 하셔야 오차가 없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된장고추장은 저희가 시판 된장고추장을 기준으로 했어요. 뭐 재래식으로 요즘에 직접 담가서 드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니까 고추장 된장은 시판 제품을 활용을 해서 이제 레시피를 개발을 했는데 만약에 엄마가 담가주신 고추장이나 된장이 있으신 분들은 맛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된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담근 게 조금 더 짜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조금 덜 짜요. 그래서 집에서 만든 거나 무슨 장인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된장은 조금 짤 수가 있으니까 양 그대로 넣지 마시고 역시 반 아니면 한 60% 정도 반보다 조금 많이 넣고 맛을 보고 추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고추장 같은 경우는 집에서 담근 고추장은 조금
단맛이 적어요. 그래서 맛을 보시고 단맛이 조금 필요하다 느끼면 설탕이나 올리고당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간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책에는 양조 간장과 국간장을, 이거 여러분들이 선물로 받으시게 될 국간장인데, 물론 졸업을 하시면, 그 다음에 국간장인데, 이제 양조간장하고 국간장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양조간장 대신 진간장을 쓰셔도 돼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재래식으로 만드는 간장들을 이제 국간장이라고 해요. 국간장이라고 해서 그 간장 만드는 과정이 뭐 메주를 띄워서 메주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그래서 이런 국간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짠맛이 강하고 대신에 색깔이 옅어요. 그래서 국물에 넣었을 경우에 국물이 시커매지지 않고, 국물이 달면, 우리 국이 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국간장 같은 경우는 국이나 아니면은 나물이라든지 단맛이 많이 낼 필요 없는 거에 많이 써요. 국간장 깔끔한 맛. 그래서 그 재래식으로 만든 된장을 가지고 재래식으로 만든 거를 이제 국간장이라고 보통 재래간장, 국간장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이제 국물 요리에 주로, 그 다음에 일부 나물볶음 이런 데 쓰이고, 그 이외에 많은 요리에는 조림이나 이런 데에는 저희가 이 양조간장을 쓰는데, 사실 양조간장 대신에 진간장을 쓰셔도 돼요. 두 가지의 차이는 진간장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간장이 좀 더 넓은 개념이고, 진간장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그 양조간장, 천연 발효 간장인 양조간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화학적으로 만드는 3분의 간장, 그 다음 두 가지를 섞은 혼합 간장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진간장도 그 천연 간장으로, 천연 발효 간장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보통 이렇게 진간장 하면 더 넓은 범위라서 양조간장이 더 긴 시간 숙성시킨 간장이라 조금 더 가격도 비싸고 맛도 좀 더 깊이 나요. 그래서 여기 그 진짜 기본 요리 책에는 양조간장을 주로 써서 메뉴를 개발하고 맛을 냈어요. 집에는 양조간장이나 국간장 또는 진간장이나 진간장과 국간장, 이렇게 국간장 하나, 그 다음에 요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있으시면 요리하실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보시면 국간장은 메주를 원료로 발효 숙성시킨 간장으로 이제 뭐 조선 간장, 재래 간장이라도 부르고, 아까 색이 옅고 짜다. 그래서 맛이 깔끔하다. 그래서 국물하고 나물 무침에 쓰시면 좋고, 양조 간장은 콩하고 밀 등을 발효시켜서 소금물과 섞어 숙성시킨 것. 그래서 단맛이 좀 있고 짜지는 않, 단맛이 좀 있고 그렇게 짠맛이 강하지 않고 대신에 색이 짙어요. 그래서 지난 기수에도 간장 그냥 하나로 다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조간장을 국에 쓰면 색깔이 시커멓고, 그 다음에 국간장을 조림 같은 데 넣으면 좀 짠맛이 너무 강해지면서 감칠맛이 좀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두 가지 간장은 같이 넣고 요리에 맞춰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요리술인데 진짜 질문 많이 하시는 거. 자, 맛술과, 그냥 제가 막 브랜드 보여드려요. 저희 이거 비공개로, 뭐 진원클 여러분들만 보시는 거니까. 자, 여기 지금 저희 책에는 보면 청주를 쓴 것도 있고요, 맛술을 쓴 것도 있어요. 청주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곡주인데, 이 청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술이에요. 근데 이 맛술은 이런 청주나 이런 주정, 그 알코올 성분에다가 여러 가지 조미를 좀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대체하면 맛 차이가 은근 많이 나요. 그래서 여기 책에도 나와 있지만 만약에 청주를, 그러니까 맛술이 없어가지고 청주를 쓴다 그러면은 청주하고 약간의 설탕을 넣어서 조금 단맛을 넣어 주셔야 비슷한 맛이 돼요. 청주를 쓴 거에 만약에 맛술을 썼다 그럼 재료 중에 설탕이 있다 그럼 조금 빼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요건 조미된 거고, 요거는 그냥 순수 알코올이다. 그래서 오히려 청주가 없을 때 소주 있으시면 소주 쓰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 양념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식초는 2배 식초는 저희는 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배 식초는 쓰지 마시고, 그걸 제외한 그냥 1배 합의 그 식초는 어떤 거든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가 거의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국물 맛내기. 자, 국물 맛내기는 저희 여기 국물 요리편에 여러 가지 밑국물 내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요즘에 진한기수도 그렇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뭐 다시 팩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연 한알, 이거 저기 내가 제가 쓰는 브랜드라 이런 코인 육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코인 육수에 밑국물 내는 거 요거 쓰셔도 되지만 요거 쓰셔도 되고 그 팩 써도 되고. 자, 이거대로 요리를 했는데 요즘 외식을 많이 하는 우리 가족이 좀 감칠맛이 부족하다고 해요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막 감칠맛을 조금 올려주는 용도로 그 뭐 여기 나중에 선물로 드릴 뭐 연두라든지 그 다음에 그 참치액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걸 넣어서 감칠맛을 조금 세게. 근데 감칠맛이 그렇게 높으면 천연의 맛을 좀 감추면서 그 자꾸자꾸 넣는 양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천연의 재료의 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게 육수를 좀 진하게 낸다거나 그렇게 하는 것을 더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 인분수 늘리는 방법. 그것도 많이 질문하시거든요. 인분수 늘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나. 그거는 저희 책 여기 16쪽에 나와 있어요. 자, 레시피를 저희가 보통 요리를 할 때 그 볼이나 냄비에 묻는 양념의 양. 양념 같은 경우는 막 그 양념들이 이렇게 막 그릇 가장자리에 묻잖아요. 요리할 때. 그 묻는 양은 2인분을 하나 4인분을 하나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인분으로 레시피가 있는데 그거를 양을 4인분으로 했을 경우에 재료는 4인분으로 늘리지만 양념도 그대로 2배로 늘리면 어떻게 되냐면 묻는 양은 똑같으니까 묻는 양 빼고 나머지 조금 그 더 많은 양념이 재료에 들어가서 좀 짜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양념을 2배로 늘리면 짜다. 그러니까 2배로 늘리지 말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1.9배로 늘리고 하는 거는 너무 계산이 복잡하니까 일단 2배로 늘려요. 2인분을 4인분으로 만들려면 2배로 늘린 다음에 전부 다 처음에 양념을 넣으시지 말고 여기 보시면 90% 정도라고 했는데 더 안전하게 7, 80%만 넣고 맛을 보면서 양념을 추가하실 거를 권해요. 자, 이번 양념은 그렇다면 물은 또 반대예요. 물도 비슷해요. 죄송. 물 같은 경우에는 끓이면 이제 막 휘발되잖아요. 조림을 하든 국을 하든 찌개를 하든 물이 막 증기가 날아가요. 날아가는데 2인분을 하든 4인분을 하든 날아가는 양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물을 2배로 늘려버리면 날아가는 물은 똑같으니까 안에 담긴 물이 많아지고 결국 싱거운 국이 돼요. 그래서 물을 그때도 2배로 늘리지 말고 2배보다는 좀 적은 양으로 안전하게 한 그것도 뭐 1.5배 내지 그렇게 넣어서 맛을 보고 물을 나중에 추가하시는 게 안전해요. 그래야지 처음부터 그냥 다 2배, 재료는 다 2배로 하셔도 돼요. 하지만 물과 양념에 있어서는 2배를 준비는 해놓되 조금만 넣고 준비해 놓은 거를 다 넣지 말고 한 7, 80%만 넣고 맛을 보고 물도 늘리고 양념도 늘리고 그렇게 돼야 실패 없이 인분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분수 늘리는 거 요령 생기면 뭐 인분수 늘리고 줄이고 하는 데 있어서 실수 없이 요리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준비한 진짜 기본 요리책 오늘 그 기본 가이드 설명을 다 끝냈는데요. 아까 마지막으로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걸 찍기 전에 칼 가는 법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칼 가는 법. 근데 이제 칼 가는 법도 집에 있는 칼에 여러 가지 종류, 칼갈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 야슬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야슬이. 이것도 칼갈인데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칼 양쪽 면을 제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가지고 자, 요 야슬이라는 것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칼갈은 쇠인데 보통 저희가 이 칼갈이라고도 부르는데 이제
야스리라는 말은 그 손톱 갈 때 여기 끝에 부드럽게 되라고 해주는 그 쇠 있잖아요. 그거를 부르는 말인데 칼갈이에도 그런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어떻게 갈아주시면 되냐면 이거의 좋은 점은 그냥 필요할 때 요리하기 전에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갈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잡고 칼을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반대로 스케이트 날처럼, 그래야지 이제 양쪽이 이렇게 균형 잡혀 뽀족하게 되니까. 자, 이렇게 갈고 물로 한번 씻고 엄청 잘 들어요. 그래서 저는 보통 자주는 갈지는 않고요. 한 2주에 한 번 정도 갈아요. 뭐 요리를 집에서 많이 해먹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도부터 그 빵칼까지도 다 이걸로 갈면 훨씬 더 잘 이제 칼질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준비한 설명은 다 드렸고요. 궁금한 거, 오늘 설명 들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것들은 저희 오픈 채팅방에 또 질문 남겨주세요. 오픈 채팅방이나 저희 레시피 팩토리 프렌즈에.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기호 멘토 박편이었습니다.